자, 오늘도 센수학 1학년 하 문제 몇 문제 풀어볼게. 106번 문제인데, 오른쪽 그림에서 y 빼기 x의 값은 해놓고, 여기 그림 안에 x랑 y로 이루어진 식들이 많이 있네. 딱 보면은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지? 이때 무엇을 이용한다? 그렇지. 잠깐 설명을 해주면, 여기서는 지금 맞곡지각이라는 것만 나왔는데, 맞곡지각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서로 지나갈 때 마주보는 각을 맞곡지각, 꼭지점을 마주대고 있다. 그래서 요 각과 요 각이 크기가 같다. 반대로 옆에 있는 이 두 각의 크기도 서로 크기가 같다. 요 성질을 이용해서 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작으니까 또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 이 직선도 좀 많이 긋다 보면은 똑바로 그릴 수 있고, 직선을 잘 그리면은 지금 이런 그래프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도형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함수 문제,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함수 문제들 풀 때도 그림을 그릴 일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림 그릴 때도 정확히는 그래프지, 그래프 그릴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도 좀 웬만하면 똑바로 그리는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막곡지각 성질을 이용해야 될 것은, 일단은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같다는 거를 일단 이용해서 3x도 빼기 20도는 2x도 더하기 10도, 식이 좀 이렇게 덧셈 뺄셈으로 주어지더라도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서 식을 쓴 겁니다. 이렇게 식을 썼고, 요거 이제 문자식 정리하는 식으로 3x도 마이너스 2x도 보통 넘긴다고 하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10도 더하기 20도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뀌고, 요거 계산을 해주면 x도는 30도. 여기서 가끔 이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여기 x에 도가 붙어 있고 여기 30도에 도가 붙어 있으면 요 x는 도를 뺀 30만 돼. 30. 이렇게 30. 따라서 x는 30. 아이고, 도를 쓰면 안 되지. 내가 말을 해놓고 도를 붙여버렸네. 이렇게 30만 되고, 간혹 문제를 다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a는 30도, 그럼 a 자체가 30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각각 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x는 숫자로 그냥 30만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러면은 이 각의 둘이 서로 억각이, 아니 막곡지각인데, 막곡지각이 들어가 있는 요 x 값을 지금 알아낸 거예요. x 값. 근데 우리가 알아내야 될 것은 실제 이 각이 몇 도인지를 알아내야 돼. 왜 알아내야 되냐면은 이 각이 몇 도인지를 알아야 이 각과 평각을 이루는 요 각을 알아낼 수 있고, 이 각 안에 들어가 있는 y 값을 또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해놓고 계산을 끝내면 안 되고, 요 y를 마저 구하기 위해서는 이 30을 이쪽이든 편한 쪽에 대입시켜 가지고 실제 이 막곡지각의 크기를 알아내야 된다. 뺄셈보다는 덧셈이 좀 더 유리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0도 더하기 10 하면은 60도, 70도가 됩니다. 그럼 실제 이 각은 이제 70도니까 얘도 70도, 똑같이 막곡지각이니까. 그러면 70도와 이쪽으로도 평각이니까 요 각 y가 아니고 y도 더하기 20도, y만 아니고 y도 더하기 20도, 이 전체가 70도하고 평각을 이루는, 그렇지, 얘는 그러면 110도가 되겠지. 180도에서 70도를 뺀 각, 얘는 몇 도? 110도. y도 더하기 20도는 110도. 그럼 y도는 몇 도? 이 정도 남선할 수 있지? 보이지? y도는 90도. 그래서 따라서 도를 또 빼고 y는 그러면 90. 이렇게 구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각각 x랑 y랑 구한 후에 실제는 y 빼기 x를 하라고 했으니까 y 빼기 x는 y가 90, x가 30 하면은 60이 나온다. 답은 3번.
이거는 막곡지각을 성질을 이용해서 x 구하고 평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y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산하라는 값을 계산했다. 이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지? 이제 그러면 다음 문제는 109번. 이것도 문제를 먼저 볼까? 또 무슨 성질을 이용해야 되나? 오른쪽 그림에서 이번엔 x 빼기 y네. x를 구하고 다음에 y를 빼줘라. 여기도 똑같이 그림을 보면은 막곡지각이 있을 법도 하고 평각이 있을 법도 하고 여러 가지 성질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 일단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이거는 그리고 선이 이렇게 하나 가고 그다음에 여기 조금 이렇게 직각 표시가 되어 있지. 직각은 몇 도? 90도. 여기가 90도다. 이렇게 크게 그리니까. 그리고 이쪽이 40도. 그 다음에 여기가 y도 빼기 30도. 이만큼은 x도 더하기 20도. 감 잡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각이 요거겠지. 요거. 왜냐면 40도 직각이니까 얘는 90도. 그러면 이만큼이 평각이니까 180도에서 40도 빼기 90도 하면 요게 나오겠지. 요거. 이만큼이 평각이니까 이만큼이 180도니까. 그러면 숫자를 그대로 쓰면 식을 그대로 y도 더하기 30도는 180도에서 원래는 실제 계산할 때는 다 암산해야 됩니다. 이거 실제 이렇게 식까지 써주진 않지. 시험 볼 때는 이 정도는 암산해서 바로바로 나와야지. 빼기 90도도 빼주고 40도도 빼주고 몇 도? 50도. 이렇게. 그러면 y 빼기 30도가 50도이니까 y도는 몇 도? 80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또 도자 빼놓고 y는 몇? 80. 이렇게 y 구했고, 그러면 요 80을 여기다 또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지. 왜냐면은 요 x가 들어있는 요 각과 이 각이 또 평각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 y에다 80을 집어넣어서 80 빼기 30을 하면 얘는 몇 도? 50도. 그러면 50도와 평각을 이룬 요 각은 몇 도? x도 더하기 20도는 몇 도? 그렇지, 130도. 이거는 숫자 계산 암산으로 50도와 평각을 이루는 나머지 각이니까 180에서 50을 빼면 130.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x도는 몇 도? 110도. 따라서 도 빼고 x는 110. 이렇게. 그럼 y가 80, x가 110.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x 빼기 y였으니까 이거는 110 빼기 80 하면 몇? 30. 오케이. 정답은 30. 답은 여기 있네. 3번. 이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지? 억각과, 아니지, 평각을 이용한 문제. 둘 다 평각만을 이용했지? 막곡지각 성질도 이용하지 않았고, 그냥 평각만 이용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 다음. 111번을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y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 너무 한 줄로 되게 짧다. 근데 시간에는 x도 있고 y도 있고 또 섞여 있네. 얘도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크게 이렇게 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 선이 이렇게 직선이 하나 가고, 여기서 이렇게 직각이 뻗어나가고, 여기 직각 표시가 딱 돼 있지. 직각은 몇 도? 90도. 그 다음에 여기에 2x도 빼기 35도라고 써 있고, 이만큼이 x도 더하기 20도, 이만큼이 y도.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지.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림을 잘 보면 요 평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까처럼 구하려고 했더니 이걸 몰라. 그렇지. 근데 대신 직선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여기서 평각을 이용하면 되겠지. 이만큼이 90도니까 나머지 요만큼이 또 90도가 되겠지. 그렇지. 요 평각에서 그러면 이거 두 개, 요거와 요거를 더한 값이 90도가 된다는 식이 먼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2x도 빼기 35도 더하기 x도 더하기 20도는 몇 도? 그렇지, 90도. 요 식을 정리를 하면 2x 더하기 x니까 3x도, 마이너스 35 플러스 20 하면 마이너스 15도는 90도.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3x도는 90 더하기 15도. 얘는 몇? 105도. 이렇게. 그러면 양쪽을 3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면 x를 구하기 위해서 x도는 3은 9에다가 3, 5, 15, 35도 이렇게 나오네. 계산 맞지? 3, 3, 9, 3, 5, 15. 그럼 x는 도 빼고 x는 몇? 35. 요거 하나 구했고 이제 또 y 구하러 가야지. y가 어디 있나 봤더니 그러네. 이렇게 이루는 각이 또 평각에 y가 껴있네. x는 몇? 35 집어넣으면 35 더하기 20이니까 몇 도? 얘는 55도. 설명 따로 안 해도 되지 이거는? 그러면 55도와 평각을 이루는 y는 몇 도? y도는 몇 도? 180도에서 55도를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얘는 몇 도? 120 숫자 계산이 너무 느리네. 125도. 따라서 y는 125 이렇게 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y 값만 쓰면 됩니다. 125. 답은 그래서 125. y는 125라고 이렇게 정답을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요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지? 직각 이트가 있었고 각을 따로 표시 안 해줬지만 요 꺾여있던 요게 직각이라는 표시였기 때문에 평각의 성질을 두 번 이용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다음 문제 1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만나고 있네. 생기는 막곡지각은 모두 몇 쌍인가? 요거 조심해야 될 게 막곡지각은 두 개의 교차되는 직선에서 서로 마주보는 각이라고 했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할게.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보이는 선 말고 막곡지각에다가 번호를 표시할게. 번호 몇 쌍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같은 번호로 얘 1이면 얘도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왼쪽으로 돌면서 얘가 2면 얘도 2, 얘가 3이면 얘도 3 이렇게. 그러면 세 쌍밖에 없네요 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왜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얘랑 하나 건너뛴 얘, 다시 말해서 1과 2가 더해진 요 각도 막곡지각이야. 그럼 1과 2가 더해졌으니까 여기도 1과 2가 더해지면은 막곡지각이 또 하나 나오겠지? 그럼 얘는 4번 이렇게. 그러면 2번하고 3번도 또 더해지면 막곡지각이 되겠지? 그럼 2번하고 3번이 더해진 요 각도 또 막곡지각이 되고 얘는 5번 이렇게. 그러면 3번하고 1번도 있겠지? 3번하고 1번 얘는 좀 기네 이렇게. 그럼 여기도 3번하고 1번 이렇게. 크다. 얘는 몇 번? 6번. 그리고 또 하나 있나? 또 하나? 없지. 총 그래서 몇 쌍? 6쌍이 나온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세지 말고 바로 보이는 것만 세지 말고 두 개가 합쳐진 각들도 이렇게 막곡지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조심해서 막곡지각 표시를 해야 된다. 오케이. 좀 조심해야 될 문제, 함정이 잠깐 있었던 문제. 다음 1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일단 사다리꼴이 뭔지 기억은 하고 있겠지만 잠깐 설명을 하면, 사다리꼴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생긴 거지, 사다리 모양으로.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게 사다리꼴인데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저여기처럼 약간 위는 작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긴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둘 다 공통점은 서로 보는 한 쌍이 마주보는 변이 평행만 하면 돼. 평행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평행한 것 중에 얘랑 길이마저 같으면 이거를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하죠. 등변사다리꼴. 이것도 지금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알아주면 좋다. 얘는 그냥 일반 사다리꼴. 사다리꼴의 특징은 뭐다? 평행한 한 쌍의 변이 있다. 그럼 평행하면 뭐가 생기지? 그렇지. 평행한 선이 나오면 무슨 각이 나오지? 평행한 선에서? 그렇지. 평행한 선이 생기면 둘을 공통으로 지나는 선이 하나 생겼을 때 이렇게 엇각이라는 게 나오고, 엇각. 그 다음에 동의각이라는 게 나오고, 이렇게 평행한 선분이 생기면 엇각과 동의각이 나온다. 이 문제에 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짚고 가는 단계.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 보기대로 무엇이 맞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한번 보자고. 다시 그림을 좀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림 그리기 연습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놓고 여기가 6cm, 여기가 A, 기호부터 써야 되겠구나. D 이렇게. 여기가 5cm, 아이고 5cm가 6cm보다 좀 길어 보이네. 8cm 이렇게. 1번 봅시다. BC와 직교하는 선분이, BC가 어딨니? B하고 C지. 선분 BC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선분 표시. 1번 BC 선분, BC와 직교하는 누구지? 선분이 A, B이다. 이걸 맞지? BC와 선분 A, B는 직교한다. 이렇게 쓰는 표시가 직교 표시. 90도로 만난다는. 2번 선분 AB와 선분 AB가 어딨지? 선분 AB를 찾읍시다. A에서 B 요거네. 요거와 수직으로 만나는 선분은 AD와 BC이다. 맞지? 얘가 둘 다 AD도 수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BC도 수직으로 만나고 요것도 맞고. 3번 점 C에서, 점 C 어딨니? 점 C에서 여기도 이제 직선이네. 직선. 이렇게 위에 화살표 두 개가 되어 있으면 직선이지.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은 점 D다. 이거를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점 C에서 직선 AD라고 했기 때문에 화살표가 양옆으로 뻗어나갔지. 이렇게 직선을 연장시켜. 이렇게 그랬을 때 점 C에서 직선 AD로 수선의 발이라고 했으니까 수선의 발은 무엇이냐? 수선의 발 이렇게 놓으면 수직선이 만나는 점 이런 뜻이야. 수직선이, 다시 말해서 점 C에서 직선 A로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직교하는 선을 내렸을 때 요 만나는 요 점이 수선의 발. 여기 수선의 발. 근데 문제에서 요 수선의 발이 뭐다? D다. 그래서 D다. 점 D다. 점 D는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지? 얘는 수선의 발이 아니지? 직각이 아니지? 답은 3번이 옳지 않다. 여기서 답이 나왔다고 밑에 4번, 5번 보기 안 보고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4번, 5번도 맞나 확인을 해야 돼. 점 C와 직선 AD 사이의 거리는 5cm다. 점 C와 직선 직선 AD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점이 여기 하나 있고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라.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거리를 재는 경우하고 이렇게 거리를 재는 경우하고 거리를 재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 나오겠지. 그러면은 일정한 거리를 잴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한 게 이 점에서 재야 될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 거리를 여기까지의 길이를 거리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어. 최단 거리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짧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얘보다 길지. 그래서 제일 짧은 거리를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항상 요 직각이 되는 수선의 발을 찾아줘야 돼. 근데 점 C에서 직선 AD까지는 얘가 아까 수선의 발이라고 찍었으니까 요만큼이 거리가 될 거고, 이만큼하고 같은 애는 요거지. 요 길이 AD와, 왜냐면 얘랑 평행하니까 이 길이랑 같아져. 같아지기 때문에 이만큼 거리는 이만큼 거리 5cm. 그래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5cm가 맞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5번은 이쪽에다 볼까? 5번 점 D와 선분 AB 사이의 거리. 점 D 어딨니? 점 D와 선분 AB. 선분 AB지만 이렇게 연장선을 그으면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처럼 되겠지? 마침 수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여기 수선의 발이 되고 여기까지 길이는 6cm. 그래서 얘는 6cm가 맞다. 답은 3번. 오케이?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 다음 11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이란 말이 나왔네. 직각 ABC에서 점 A와 BC 사이에
거리를 A cm. 어디에 있니? 점 A와 BC 사이의 거리를 A cm. 이건 그림 그리면 바로 나오겠다. 굉장히 쉬운 문제네. 이것도 용어를 얼만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얘가 직각이고 이렇게 놓고 얘가 직각 이렇게. 그래서 A 그림 그리다가 시간 다 가겠구만. 그림이 좀 크면 한 번에 그냥 쓰면 되는데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일까봐, 화면에 안 보일까봐 그림을 다시 그려봅니다. 이렇게 숫자도 소수점이 들어간 숫자가 나오고 이 안에 게 9.6cm, 바깥에 거는 12cm. 이렇게. 첫 번째 A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점 A와 BC 사이의 거리. 점 A 어딨어? 점 A와 BC, 여기 선분 BC 사이의 거리. 항상 직각으로 따진다 그랬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직각이 여기 있네. 여기. 그럼 거리는 얼마? 16cm. 그래서 A는 16cm가 나옵니다. 다음에 점 B와 AC 사이의 거리를 B라고 한대. 그럼 B는 뭐냐면은, 점 B가 어디 있을까? 점 B와 선분 AC 여기 있네. AC 사이의 거리,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계산하면은 이 점에서 수직거리, 여기 직각이 또 있으니까 그럼 요 거리가 되겠지. 선분 BC의 길이. 얘는 12cm가 나오고, 이렇게 센티미터. 다음에 C는 어디? C와 AB 사이의 거리. C와 AB 사이의 거리. 요것도 아니고 제일 짧은 최단 거리 직각으로 또 가야지. 여기 직각이 됐으니까 가니까 요거 9.6cm. 이렇게. 문제에서 근데 구하라는 거는 A 빼기 B 더하기 C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16cm에서 cm는 나중에 쓸 거고 12를 빼고 더하기 9.6 하면 얼마? 4에다가 9.6 더하면 13.6. 단위는 맨 마지막에 가로치고 이렇게 써줍니다. 가로치고 써주는 단위로 써주는 이유는 이 앞에서 단위를 쓰지 않고 숫자만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숫자 다음에 괄호 꼭 치고 단위를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13.6이 센티미터인지 밀리미터인지 아니면 미터인지 단위를 안 써주면은 이게 뭐라고 쓴 건지 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단위를 맞춰서 써줍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다 풀었네. 이게 마지막 문제였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오늘 풀었던 문제들은, 일반적인 도형의 성질, 그 중에서 평각, 막곡지각,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정도로 이루어진 문제였기 때문에 좀 쉬웠다고 생각이 들고, 요 문제 말고도 중간에 풀지 않고 넘어간 문제들 다시 한번 꼭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도 화이팅! 똘똘이 화이팅!